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요 정도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대 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한나입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장암에 대해 평소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울리면 또 그것도 알려주시면 제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자, 대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보시면 우리가 의학 용어로 복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이렇게 밀집되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것을 간이라고 하고, 그 옆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음식 담는 주머니처럼 생긴 거를 위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방이고, 요 안에 지방 밑에는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배, 가쪽을 이루고 있는 이런 관을 대장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한 1.5mm 정도 되고, 내강은 이제 소장보다 넓어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장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대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아니고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대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선배사님 혹시 곱창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곱창이라고 하면 소장을 뜻하고요. 대창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곱창 안에 들어있는 곱이라고 하죠. 그건 사실은 소장벽을 이루고 있는 소화액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 안의 곱은 사실은 이제 기름이죠. 자세히 대장만 떼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을 결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5가지 부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장에서 나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행결장이라고 하고, 가로로 이렇게 주행하는 것을 횡행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하행결장, 항문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S결장,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항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맹장은 여기에 이렇게 상행결장의 소입부이고, 그 끝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조직을 충수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충수염, 소위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 대장 내시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이렇게 상행결장의 마지막 맹장 부분, 요 끝에 이렇게 나가면 맹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우리 순대 먹을 때 원통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통형이지만, 우리 몸의 안에 대장이 있을 때는, 그 대장 밖에, 가쪽에 인대가 이렇게 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암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대장에서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변이돼서 증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엔 이런 혹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혹을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 대장 내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커지면 큰 용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장 내강을 둘러싸서 막히게 되면 결국 진행성 대장암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중에는 대변도 보기도 힘들고 다른 장기, 간이나 폐로 전이가 돼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암 환자 중에서는 위암, 폐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위암, 폐암이 가장 많지만 대장암이 심심치 않게 남자와 여자 둘 다 해서 그 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고기 많이 드십니다. 선교사님들 고기 많이 드세요? 사실은 우리가 붉은 육류라고 하죠. 우리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먹는데, 이런 붉은 육류, 우리 레드밋이라고 하는데, 이런 육류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또는 육가공품, 햄, 베이컨 이렇게 가공한 고기들의 소비가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대장암이 발병의 위험이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예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시고요. 아마도 일주일에 3번 이상, 200g 이상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은 아니시겠지만 비만,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음주, 이런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로 대장암의 발병 요인이 되고요. 또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면 반드시 3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용종이 있었다면 반드시 자주 3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을 또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 그 이유는 용종 절제술을 했다 하더라도 용종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편의점 식품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편리하고 맛도 있지만 조미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콜라 같은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설사를 자주 하는 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는 한 3, 4배 이상 더 증가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부모님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대장암 확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2, 3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2, 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대장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내시경적 절제술이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가능한 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한국 사회에서는 저탄고지 많이 하세요. 혹시 선생님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렇게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방을 많이 드신다고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소화기내과 쪽에서 관점을 보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겹살을 드실 때 가능하면 지방 부분을 먹지 말고 가능하면 목살이나 앞다리살, 뒷살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이제 100%라고 한다면 고기는 30%, 야채는 50%, 기타 탄수화물 밥 같은 경우는 20% 이런 식으로 고기보다는 야채를 많이 드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말고 1인분만 소량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말고 식물성 단백질 아시죠? 콩, 두부 이런 것으로 영양소를 섭취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또 50세 이상이면 대장암 그 나이 자체만 하더라도 대장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과 이제 정기 검진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무서운 것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변 볼 때 그냥 내리지 마시고요. 변에 피가 묻어 있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질, 우리 치액이 터져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치액이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혈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을 잘 보시다가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 꼭 내시경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또는 또 변 볼 때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통증이 있으면 역시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하열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측 대장암인 경우에 대장암 저 위쪽에 상행결장에 우측 대장암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이 배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복통이 있다거나 피로하고 무기력감 이러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대장암에 가족력이 없는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서도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중에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 그러니까 대변 검사 말고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50대에 대장암 발병되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그 연령보다 10년 먼저 40세 정도에 반드시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시경 혹시 다 받아보셨나요? 그 대장 내시경은 잘 아시다시피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의사가 관처럼 생긴 기계를 항문에 넣고 기계 끝에 달린 카메라로 이렇게 대장의 내강을 보면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날 점심을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드시고 저녁부터 금식하고 대장약, 하재를 복용하셔서 장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 만약에 금식을 하신다고 왕창 드신다.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장 청소가 안 돼서 대장 내시경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대변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지 조그만 용등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만약에 수박, 참외,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그 씨가 장 안에 톡 끼어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있는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검사 전날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 청소가 잘 안 돼서 대장 내시경을 힘들게 하셨지만 완벽하게 검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약 대장 내시경 하실 때 한국에 오셔서 만약 하신다면 큰맘 먹고 오셔가지고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하셨을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검사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작은 용종이 어떻게 암으로 변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상 대장에서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작은 용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악성화되는 대장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용종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 진행성 대장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검진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대장암 병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1기는 조그맣게 전이가 없고 암세포가 대장 벽에만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2기의 경우는 이렇게 암세포가 대장 전벽을 침범하는 경우, 3기의 경우 우리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대장 전벽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림프절은 이렇게 목 밑에 우리 피곤함 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림프절이거든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있는 공간인데 그런 쪽까지 암세포가 혈류를 따라서 침범한 경우, 그리고 4기는 간이나 다른 폐나 이런 장기에도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거는 조금 큰 뿐이지만 이렇게 용종 단계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가능합니다. 요 까만 선이 내시경 스콥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3cm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요 부위가 만약에 용종이라 한다면 이렇게 파란색 용액을 그 용종 안에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붕 띄어가지고요. 그 병변을 내시경 칼이 있어요. 나이프라고 하는데 그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도려내는 겁니다. 마치 포 뜨듯이 이렇게 그 용종 부분만 싹 도려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 부위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그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까지 가서 도저히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없는 3기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요새는 수술법이 많이 발전해서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도 많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인공장루, 소위 우리가 똥주머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인공장루,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모든 대장암 수술 환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셨던 대장의 요 마지막 부위 직장의 종양이 위치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담을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좀 호전이 됐을 경우, 문합이 잘 됐을 경우에 이 주머니를 제거해서 다시 이제 재건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장암 치료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장암의 크기가 너무 크면 바로 수술을 하면 또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크기가 커서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돼서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수술을 해도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술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암을 막는 예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사실은 소화기 계통의 암은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야채를 하루에 한 끼는 꼭 드셔야 되거든요. 상추나 오이나 고추 이런 야채들을 조리하지 않는 생야채들을 드시고 또 싱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적인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333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땀 흘릴 정도로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그나마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들은 좀 힘드시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좀 사모님들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라도 하시고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운동을 목사님들이 같이 하시는 것이 배드민턴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조깅 같은 거를 목사님들 운동하실 때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실 한국에서 오케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운동하시자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특단의 조처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지만 사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수단대 안 하시니까 이거는 괜찮으신데 사실 커피를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화기관은 저희가 커피를 잘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 언론에서 간경화 환자한테 커피가 이제 간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굉장히 간경화 환자한테는 좋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메리카노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렇게 블랙커피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달달한 믹스커피나 라떼 커피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프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3-4잔 이렇게 드시면 속 쓰리세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이렇게 편치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커피 드시면은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고 또 설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커피를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아침에 연하게 블랙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또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드시면 소변 좀 마렵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드시면 생수를 반드시 2잔 정도를 드셔야지 탈수작용이 안 와요. 그래서 커피 많이 드시면 나중에 탈수가 돼서 이렇게 쪼글쪼글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담이지만 그래도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수를 맹물을 반드시 같이 드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이렇게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화기 계통에서는 우리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더운 나라일수록 탄산음료 이런 시원한 콜라, 사이다 땡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이 맛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간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도 튀김 이런 거 맛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고 그렇지만 양이 문제입니다. 소량으로 드시면 되는데 이것을 몇 끼 드신다든지 그러시면은 사실은 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치만 또 염증성 장질환 환자 혹시 계시면 이런 것들은 다 끊으셔야 돼요. 이 조금만 드셔도 바로 설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야채 위주의 식단을 하시고, 또 라면 이런 인스턴트 음식도 맛있지만 그런 것도 좀 줄여보시고, 일주일에 제 생각엔 한 달에 한 번 라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식단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야채나 뭐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본인이 또 조리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선교사님 매일 기도하시는 영적인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전인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가꾸시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규칙적인 운동하고 식습관 하신다면 항상 건강을 하시겠고, 또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